금단의 역사 시즌 1 2피 이인현왕후와 장희빈 궁궐내 피해 복수극 1701년 8월 14일 두 여인이 죽었습니다. 한 명은 궁궐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고 한 명은 사약을 받고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선의 왕비였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여인의 20년 권력 투쟁 그리고 그들을 이용한 당쟁의 비극입니다. 동영상을 시청 후 아래 질문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인현왕후와 장희빈 누구에게 더 공감이 되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숙종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장희빈은 악녀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일까요? 인현왕후의 관대함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장희빈이 욕심을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1장 1680년 세 사람의 운명적 만남 1680년 조선 제19대 왕 숙종이 즉위한 지 6년째 되는 해입니다. 숙종은 14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이제 20살의 젊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치세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서인과 남인의 치열한 당파 싸움에 시달리고 있었고 젊은 왕은 이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숙종이라는 인물 1680년 봄 창덕궁 편전 20살의 숙종이 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준수한 외모에 총명한 눈빛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전하,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하가 아래였습니다. 숙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인도 알고 있다. 하지만 어찌해야 하겠느냐? 두 당파 모두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숙종은 영특했지만 동시에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을 믿었다가도 쉽게 의심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극진히 아끼다가도 배신감을 느끼면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이러한 성격이 훗날 두 여인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인현왕후 민씨의 등장 1680년 5월 6일 숙종은 정식으로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여흥민씨 가문의 딸 민씨였습니다. 창덕궁 대조전 왕비 책봉식 14살의 어린 소녀 민씨가 화려한 왕비 예복인 저기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여흥민씨를 왕비로 책봉한다. 왕비마마 천세, 천천세. 신하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민씨는 이제 조선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민씨의 가문 배경 여흥민씨는 조선에서 가장 명문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고위 관직을 역임했고 서인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왕비 책봉 전날 밤 민씨의 집 민씨의 아버지 민유중이 딸에게 당부했습니다. 네가 왕비가 되는 것은 우리 가문이 영광이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 예, 아버님. 왕비의 첫 번째 의무는 왕자를 낳는 것이다. 후사를 이어야 한다. 명심하거라.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14살 소녀에게 이것은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초혼 생활 혼례 첫날 밤 왕비의 처소 어린 민씨는 떨고 있었습니다. 상궁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마마, 너무 긴장하지 마소서. 전하께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마께서는 그저 전하를 잘 모시고 현명한 왕비가 되시면 됩니다. 숙종이 들어왔습니다. 20살의 젊은 왕과 14살의 어린 왕비. 두 사람 모두 어색했습니다. 중전, 과인이 너무 늦었소? 아니옵니다, 전하. 민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숙종은 어린 왕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중전은 참으로 어리시오. 과인이 잘 보살피겠소. 감사옵니다, 전하. 처음에 숙종과 민씨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어린 왕비를 다정하게 대했고 민씨도 왕비로서의 의무를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왕비의 뱃속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1년 후 1681년
1681년 가을, 데뷔 전 대왕 대비 숙종의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왕비께서 궁에 들어오신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태기가 없다니. 마마, 아직 어리시니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왕실의 후사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압박은 점점 커져갔고 어린 왕비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장옥정의 등장. 바로 이때 운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장옥정입니다. 1680년 여름, 창덕궁 후원. 21살의 장옥정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궁녀였지만 그 아름다움은 궁궐 안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햇살에 반짝였고 하얀 피부는 눈부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야망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옥정의 배경. 장옥정의 출신은 미천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장영은 역관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무술이었습니다. 조선에서 무술인은 궁녀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으로 청소와 빨래 같은 굳은 일을 담당했습니다. 장옥정도 어머니를 따라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와 무술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장면 묘사. 장옥정의 어린 시절 회상. 1670년경 11살의 어린 옥정. 엄마, 저는 왜 이런 일만 해야 해요? 옥정아, 우리는 천한 신분이란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야.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린 옥정의 눈에는 벌써 야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높이 올라갈 거야. 이 천한 신분에서 벗어날 거야. 10년 후, 1680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린 소녀는 이제 21살의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글을 배우고 예의범절을 익히고 음악과 춤을 연습했습니다. 무술위에서 정식 궁녀로 승격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운명적 만남. 1680년 8월 어느 더운 여름날 오후, 숙종이 후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정사에 지친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었습니다. 전하, 저쪽 연못가에 정자가 있사옵니다. 그래, 가보자. 숙종이 연못가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부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연못가에서 한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숙종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내관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궁녀 장씨라 하옵니다, 전하. 장씨. 숙종은 그 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장옥정도 숙종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숙종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장옥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산된 미소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환한 미소였습니다. 숙종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을 알고 싶구나. 첫 대화. 며칠 후 숙종은 의도적으로 다시 후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다시 장옥정을 만났습니다. 전하, 이곳에 웬일이십니까? 내관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냥 산책이다. 숙종은 장옥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장옥정은 황급히 절을 올렸습니다. 소녀 장옥정, 전하를 뵙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예, 전하. 장옥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숙종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내 이름이 옥정이라 했느냐? 예, 전하. 옥구슬 옥, 우물정, 옥정이옵니다. 좋은 이름이로구나. 숙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 과찬이십니다. 네가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소녀는 궁녀로서 궁궐의 빨래와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기에는 네가 너무 아깝구나. 장옥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숙종의 총애. 그날 이후 숙종은 자주 장옥정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1680년 가을, 어느 날 저녁, 숙종의 처소에 장옥정이 불려왔습니다. 옥정,
네가 글을 읽을 줄 안다고 들었는데? 예, 전하. 소녀가 어릴 때부터 글을 배웠사옵니다. 그래? 그럼 이 시를 읽어보겠느냐? 숙종이 시 한 편을 건네자 장옥정은 막힘없이 읽었습니다. 명월이 천산을 비추니. 훌륭하구나. 뜻도 아느냐? 예, 전하. 장옥정은 시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해석은 뛰어났습니다. 숙종은 감탄했습니다. 네가 무술이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어찌 이리 학식이 깊으냐? 전하, 소녀는 비록 천한 신분이오나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몰래 서당 밖에서 선비들의 강의를 듣고 버려진 책을 주워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대단하구나. 숙종은 장옥정에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장옥정의 전략. 장옥정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총명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장옥정의 처소. 장옥정은 혼자 거울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하께서 나를 좋아하신다. 이것을 잘 이용해야 해. 그녀는 자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너무 쉽게 허락해서는 안 돼. 그러면 금방 실증을 느끼실 것이다.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도 계속 관심을 끌어야 해. 그리고 왕비 민씨와는 달라야 해. 민씨는 온순하고 조용하다. 나는 활발하고 재치있게 행동해야 해. 장옥정은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민씨 왕비의 불안. 1680년 겨울 대전. 2년왕 후 민씨는 불안했습니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마마, 요즘 전하께서 장씨 궁녀를 자주 부르신다 하옵니다. 15살의 어린 왕비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씨, 그 궁녀는 어떤 사람이냐? 무술이 출신이라 하나 얼굴이 매우 아름답고 총명하다 하옵니다. 무술이 출신. 민씨는 안도했습니다. 신분이 낮으니 큰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하께서 잠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겠지. 곧 지나가실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1681년 숙종의 장옥정에 대한 총애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숙종은 이제 거의 매일 밤 장옥정을 불렀습니다. 옥정, 과인은 너와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소녀도 그러하옵니다, 전하. 중전은 아직 어려서 과인과 대화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너는 다르구나. 전하, 너는 과인을 이해해준다. 과인의 고민도 들어주고. 숙종은 장옥정에게 점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면 묘사, 깊어지는 사랑. 어느 날 밤 숙종과 장옥정은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옥정, 저 달을 보아라. 참으로 아름답지 않으냐? 예, 전하. 하지만 전하만큼 빛나지는 못합니다. 하하, 네가 과인을 즐겁게 하는구나. 숙종은 장옥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정, 과인은 너를. 전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숙종과 장옥정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후궁 책봉. 1686년 드디어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1686년 봄 조정회의. 숙종이 선언했습니다. 궁녀 장옥정을 수건으로 책봉한다. 신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전하, 장씨는 무술이 출신이옵니다. 이것이 과연 과인의 명이다.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서인 신하들은 반대했지만 남인 신하들은 찬성했습니다. 전하의 뜻이 계시다면 신들은 따르겠사옵니다. 장옥정은 수건이 되었습니다. 후궁의 첫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인과 남인의 대립. 여기서 잠깐 당시 조선의 정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는 당쟁의 시대였습니다. 서인과 남인 두 당파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배경 설명. 서인은 주로 경기도와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양반 가문들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리학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보수적인 정치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송시열, 김수항 등이 있었습니다. 남인은 주로 경상도를 기반으로 했으며 상대적으로 개혁적이고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허적, 윤유 등이 있었습니다.
장면 묘사, 서인의 회의. 1686년 어느 날 서인 대신들의 모임. 장씨가 수건이 되었다고? 그렇소. 전하께서 장씨를 매우 총애하신다오. 이것은 좋지 않은 조짐이오. 장씨의 집안은 역관 출신. 신분이 미쳐나오. 더 큰 문제는 장씨가 남인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이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하오. 장씨가 더 올라가면 남인의 세력이 커질 것이오. 장면 묘사, 남인의 회의. 같은 시각, 남인 대신들의 모임. 장씨가 수건이 되었소. 축하할 일이오. 우리가 장씨를 잘 도와야 하오. 장씨가 높이 올라가면 우리 남인의 시대가 올 것이오. 왕비민 씨는 서인의 사람이오. 하지만 아직 후사가 없소. 만약 장씨가 왕자를 낳는다면 바로 그것이오. 우리는 장씨를 적극 지원해야 하오. 이렇게 해서 두 여인의 대립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서 당쟁과 결부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서인의 지지를 받았고 장옥정은 남인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훗날 비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제2장 1688년 운명을 바꾼 왕자의 탄생. 1688년은 모든 것을 바꾼 해였습니다. 장옥정의 임신. 1688년 봄, 장옥정의 처소. 장옥정이 입덧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마, 괜찮으십니까? 상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이것은 좋은 징조다. 의녀가 진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마, 태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장옥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아이가 생긴 것이냐? 예, 마마. 축하드리옵니다. 장옥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내가. 숙종의 기쁨. 소식을 들은 숙종이 달려왔습니다. 옥정, 정말이냐? 정말 아이를 가진 것이냐? 예, 전하. 소첩이 전하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숙종은 장옥정을 껴안았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전하, 옥정, 과인이 너를 잘 돌볼 것이다. 우리 아이를 꼭 건강하게 낳아다오. 예, 전하. 소첩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즉시 승격. 숙종은 즉시 장옥정의 지위를 높였습니다. 며칠 후 조정회의. 수건장 씨를 숙빈으로 책봉한다. 서인 신하들이 반발했습니다. 전하, 아직 출산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빈으로 책봉하시는 것은 과인의 명이다. 과인의 아들을 임신한 여인을 대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전하, 더 이상 말이 없거든 물러가라. 장옥정은 숙빈이 되었습니다. 후궁 중에서도 높은 지위였습니다. 인현왕후의 절망. 대전, 인현왕후의 처소. 23세 인현왕후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씨가 왕자를 임신했다니. 상궁이 위로했습니다. 마마,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자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다. 분명 왕자일 것이다. 나는 느낄 수 있다. 인현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궁에 들어온 지 8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아이를 갖지 못했다. 마마, 너무 상심하지 마소서. 나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왕자를 낳는 것인데 나는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10개월간의 기다림. 1688년 봄부터 가을까지 궁궐 전체가 장옥정의 출산을 기다렸습니다. 임신 중인 장옥정은 극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숙빈 마마, 이 보약을 드시옵소서. 숙빈 마마, 산책을 나가시겠습니까? 숙빈 마마. 장옥정은 여왕처럼 대접받았습니다. 반면 인현왕후는 점점 소외되어 갔습니다. 1688년 10월 28일, 운명의 날. 1688년 10월 28일 새벽, 장옥정이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아파. 숙빈 마마, 조금만 참으소서. 의녀들과 산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밖에서는 숙종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되고 있느냐? 전하, 곧 태어날 것 같습니다. 진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진통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으아!
장옥정의 비명이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애,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동자이옵니다. 원자이십니다. 왕자의 탄생. 산파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전하, 옥동자를 낳으셨습니다. 숙종은 달려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붉은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다. 드디어 과인의 아들이다. 숙종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윤이다. 빛날 윤, 이 아이가 조선을 빛낼 것이다. 이 아기가 바로 훗날의 경종입니다. 궁궐의 축제. 왕자의 탄생은 궁궐 전체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원자 저하 탄생을 축하하나이다. 신하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숙종은 기쁨에 겨워 명령했습니다. 전국에 사멸령을 내리고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어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궁녀들도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원자가 탄생하셨다. 조선의 미래가 밝아졌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인현왕후의 고통. 대전, 인현왕후의 처소. 인현왕후는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지만 그녀의 방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장씨가 왕자를 낳았다. 상궁도 함께 울었습니다. 마마,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마마, 아직 마마께서도. 아니다. 나는 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인현왕후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장옥정의 승리감. 장옥정의 처소. 출산을 마친 장옥정은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해냈다. 왕자를 낳았다. 갓 태어난 아들이 그녀의 곁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윤아, 나의 아들. 너는 세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왕비가 될 것이다. 그녀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씨,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나의 시대다. 여기서 잠깐. 와, 정말 극적인 순간이죠? 한 아이의 탄생이 두 여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에피소드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과연 장옥정은 왕비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권력 투쟁이 시작됩니다. 제3장 1689년 기사환국, 정치적 격변, 세자 책봉 논쟁. 원자 윤이 태어난 지 불과 몇 개월 후 조정은 세자 책봉 문제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1689년 초 조정회의. 남인의 영수 목내선이 아래였습니다. 전하, 원자를 세자로 책봉하심이 마땅하옵니다. 서인의 영수 송시열이 반대했습니다. 아니되옵니다. 원자는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아기이옵니다. 그렇다면 언제 책봉하자는 말이오? 세자는 빨리 정해야 나라가 안정되는 법이오. 왕비 마마께서 아직 젊으시지 않소? 왕비께서 왕자를 낳으실 수도 있소. 하지만 이미 8년이 지났지 않소?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겠소? 논쟁은 격렬했습니다. 송시열의 반대. 특히 서인의 거두 송시열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송시열 1607-1689. 당시 82세의 노학자. 그는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로 서인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전하, 신이 아래옵니다. 송시열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원자 책봉은 신중해야 하옵니다. 원자의 생모장 씨는 천출천민 출신이옵니다. 이런 분이 낳은 왕자를 세자로 삼는다면 이것이 과연 조선의 법도에 맞는 일이겠습니까? 더욱이 원자는 아직 너무 어리옵니다. 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사옵니다. 이 상소는 숙종을 분노케 했습니다. 숙종의 분노. 숙종은 상소를 읽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천출이라고? 감히 과인의 아들을 천출의 자식이라 하느냐? 전하, 진정하소서. 진정하라고? 송시열이 감히 과인의 아들을 모욕하느냐? 숙종의 성격상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송시열을 당장 벌하라.
기사환국의 시작. 1689년 4월, 드디어 기사환국이 시작되었습니다. 환국이란 당파가 완전히 교체되는 정치적 격변을 의미합니다. 1689년 4월 1일, 숙종이 선언했습니다. 송시열을 제주도로 귀양 보내라. 전하! 서인 대신들이 놀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서인 대신들을 모두 파직시킨다. 전하, 제거하소서. 과인의 명이다. 순식간에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했습니다. 서인의 몰락. 며칠 사이에 수백 명의 서인 대신들이 파직되었습니다. 송시열은 제주도로 귀양을 가던 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82세의 노학자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죽었습니다. 과인은 조선을 위해 평생을 바쳤거늘 이런 죽음을 맞다니. 그는 사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송시열의 죽음은 서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남인의 집권, 남인 대신들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소. 서인의 잔당들을 모두 제거해야 하오. 그렇소. 이 기회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하오. 남인은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원자 책봉. 1689년 5월, 드디어 원자 윤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원자 윤을 왕세자로 책봉한다. 세자 저하 천세, 천천세.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조선의 세자가 되었습니다. 장옥정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이 세자가 되었다. 2년왕 후 폐위 압박. 하지만 남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남인 대신들의 비밀회의. 세자는 책봉되었소. 이제 다음 단계는 왕비를 폐위시켜야 하오. 그렇소. 민씨를 폐위시키고 장씨를 왕비로 만들어야 하오. 하지만 왕비를 폐위시킬 명분이 있소? 명분은 만들면 돼요. 왕비가 후사가 없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폐비 논의. 1689년 5월 중순, 남인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왕비 민씨는 궁에 들어온 지 9년이 되었으나 아직 후사가 없사옵니다. 이는 왕비의 덕이 부족한 것이옵니다. 세자의 생모이신 숙빈 장씨를 왕비로 책봉하심이 마땅하옵니다. 숙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숙종의 갈등, 숙종의 침전 밤. 숙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씨를 폐위시킨다고? 그는 2년왕 후를 떠올렸습니다. 착하고 온순한 왕비, 아무 잘못도 없는 왕비. 하지만 후사가 없다. 그리고 세자는 옥정의 아들. 옥정. 과인은 옥정을 사랑한다. 숙종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1689년 5월 2일 폐비교서. 1689년 5월 2일 운명의 날. 숙종이 교서를 내렸습니다. 왕비 민씨를 폐위한다. 대전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일부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남인이 장악한 조정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2년왕 후의 폐위. 대전, 2년왕 후의 처소. 23세 젊은 왕비에게 폐위 교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마마. 상궁이 울며 교서를 바쳤습니다. 2년왕 후는 떨리는 손으로 교서를 받았습니다. 왕비 민씨는 후사가 없으므로 폐위하여 서인으로 강등한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마마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십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나를 버리셨다. 2년왕 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궁을 떠나는 날, 며칠 후 비가 내리는 날, 2년왕 후는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화려한 왕비 복식을 벗고 소박한 서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궁녀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울지 마라.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보다. 2년왕 후는 마지막으로 대전을 돌아보았습니다. 9년 동안 살았던 곳, 왕비로서 행복했던 곳, 안녕, 나의 궁궐. 그녀는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비가 그녀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아니, 그것은 비인지 눈물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외가로,
이년왕 후는 외가인 여흥민 씨 집안의 작은 집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가 살 곳인가? 초라한 한옥. 궁궐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년왕 후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늘의 뜻이겠지. 받아들이자. 장희빈의 탄생. 이년왕 후가 쫓겨난 지 5개월 후 1689년 10월 27일 조정회의. 숙종이 선언했습니다. 숙빈장 씨를 왕비로 책봉한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장옥정은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왕비인 왕후가 아니라 빈이었습니다. 희빈.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후궁 출신이 왕비가 된 것은 있었지만 빈이라는 칭호를 가진 왕비는 처음이었습니다. 장희빈의 등극. 1689년 10월 27일 장희빈의 왕비 책봉식. 30살의 장희빈은 화려한 왕비 복식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왕비가 되었다. 무수리의 딸에서 조선의 왕비로. 그녀는 꿈을 이뤘습니다. 민씨, 네가 9년 동안 차지했던 그 자리, 이제는 내 것이다. 제사장 1689만 1693년 장희빈의 권세와 폭정. 왕비가 된 장희빈. 1689년 가을 창덕궁. 왕비가 된 장희빈은 이제 궁궐의 주인이었습니다. 희빈 마마,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제 이 궁궐은 내 것이다. 그녀는 궁궐을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의 맛.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한때 천한 무술이었던 장희빈은 이제 조선에서 가장 권력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장희빈의 처소. 화려한 비단옷들이 가득했습니다. 금은보화가 넘쳐났습니다. 더 가져와라. 나는 왕비다. 최고의 것들을 가져야 한다. 예, 마마. 궁녀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장희빈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다. 세자 윤회 교육. 장희빈은 아들 세자 윤회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1690년 2살의 세자. 윤아, 너는 세자다. 언젠가는 왕이 될 것이다. 예, 어마마마. 그러니 어려서부터 배워야 한다. 왕이 되는 법을. 하지만 장희빈의 교육 방식은 지나쳤습니다. 세자, 이 글자를 외워라. 어마마마, 저는 아직 어려서. 어리다고? 네가 세자라는 것을 잊었느냐? 어린 세자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남인의 전행. 장희빈이 왕비가 되자 남인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조정회의. 남인 대신들이 거의 모든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서인의 잔당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오. 그들의 재산도 몰수하고 가족들도 처벌해야 하오. 좋소. 그렇게 합시다. 남인은 폭압적으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서인에 대한 탄압. 1690년대 초 전국에서 서인 인사들이 체포되었습니다. 너는 서인의 무리다. 반역자. 아니옵니다. 저는 그저 끌고 가라. 수백 명이 죽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송시열의 제자들, 송시열과 친했던 사람들, 심지어 송시열의 책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받았습니다. 민씨 가문이 몰락. 이년왕 후의 친정인 여흥민 씨 가문도 탄압받았습니다. 민씨 가문의 재산을 몰수하라. 그들의 관직을 박탈하라. 민씨 가문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패비 민씨의 고난. 한편 서인으로 강등된 민씨는 작은 집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4살의 젊은 여인은 이제 평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바느질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한때 조선의 왕비였던 그녀는 이제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마마,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면 괜찮다. 이것도 하늘의 뜻이니.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장희빈의 탄압. 장희빈은 민씨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1691년 어느 날 장희빈의 처소. 민씨가 어디에 사는지 알아냈느냐? 예, 마마. 작은 한옥에 살고 있다 하옵니다. 감시하라. 그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두 보고하라.
예, 마마. 장희빈은 민 씨를 계속 감시하고 괴롭혔습니다. 민 씨에 대한 소문. 장희빈은 민 씨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민 씨가 궁을 저주하고 있다더라. 민 씨가 반역을 꾀한다더라. 근거 없는 소문들이었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민 씨는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숙종의 변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숙종의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1692년 겨울, 숙종의 침전. 숙종은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 씨, 과인이 너를 쫓아낸 지 벌써 3년이 되었구나. 그는 인현왕후를 떠올렸습니다. 착하고 온순했던 왕비. 아무 잘못도 없었던 왕비. 과인이 너무 가혹했던 것은 아닐까? 장희빈에 대한 실망. 숙종은 점점 장희빈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장희빈이 궁녀를 심하게 구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못난 것,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하느냐? 짝, 짝. 장희빈이 궁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마마 용서하소서. 용서? 용서는 무슨? 숙종은 이 장면을 보고 놀랐습니다. 옥정이 이렇게 변했단 말인가? 한때의 장옥정, 회상. 숙종은 옛날을 회상했습니다. 1680년 처음 만났을 때의 장옥정. 아름답고 총명하며 온화했던 그녀. 전하, 소녀가 전하를 위해 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했던 그녀. 하지만 지금은 현재의 장희빈. 1692년 현재의 장희빈. 내가 명한 대로 하라. 즉시 더 많이 가져와라. 감히 나를 거역하느냐? 거칠고 욕심 많고 폭압적인 여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권력이 그녀를 변하게 만들었구나. 숙종은 씁쓸했습니다. 남인의 실정. 남인 정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1693년 조정회의. 남인 대신들은 서로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내 것이오. 아니오, 내가 먼저였소. 그들은 정사는 돌보지 않고 권력 다툼만 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백성들의 불만. 한양시장. 요즘 세금이 너무 무거워. 맞아. 먹고 살기가 힘들어. 남인들이 집권한 후로 더 나빠진 것 같아. 민씨 왕비가 계실 때가 더 나았어. 백성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숙종의 고민. 1693년 가을, 숙종의 침전. 숙종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인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옥정도, 아니 희빈도 변했다. 과인이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그는 민씨를 떠올렸습니다. 민씨,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1693년 겨울, 몰래 만남. 1693년 겨울 어느 밤, 숙종은 몰래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전하, 어디로 가시옵니까? 조용히 하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숙종은 몰래 민씨가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한옥,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숙종은 몰래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씨가 촛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27이 된 민씨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저를 잊으셨을까요? 민씨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하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숙종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씨, 과인이 미안하오. 하지만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결심. 궁으로 돌아온 숙종. 과인이 잘못했다. 남인도 잘못되었고 희빈도 변했다. 그리고 민씨는 여전히 과인을 기다리고 있다. 숙종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바꿔야 한다. 모든 것을 다시 바꿔야 한다. 여기서 잠깐. 숙종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네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들려주세요. 장희빈은 계속 왕비로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대역전이 시작됩니다.
제5장 1694년 갑술환국 천지가 뒤바뀌다. 1694년 봄 긴장의 시작. 1694년 봄 궁궐에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요즘 전하께서 나를 찾지 않으신다. 마마, 전하께서는 정사가 바쁘신가 봅니다. 아니다. 무언가 달라졌다. 전하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 장희빈의 직감은 맞았습니다. 서인의 반격 준비. 한편 몰락했던 서인들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기회가 왔소. 전하께서 남인에게 실망하고 계시오.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가 왔소.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잘못하면 우리 모두 죽을 수 있어. 서인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숙빈 최씨. 이때 한 여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숙빈 최씨입니다. 숙빈 최씨는 1693년에 숙종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장희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조용하고 온화하며 욕심이 없었습니다. 최씨, 경은 참으로 착하구나. 과찬이십니다, 전하. 경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희빈과는 다르게 숙종은 점점 숙빈 최씨에게 의지했습니다. 남인의 실수. 1694년 3월 남인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남인 대신들이 또다시 서인 잔당을 숙청하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춘택을 제거해야 합니다. 김춘택은 서인의 중진으로 그동안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무슨 죄로? 그가 송시열의 제자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숙종의 분노를 샀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숙종이 폭발했습니다. 김춘택에게는 아무 죄도 없다. 이것은 지나친 처사다. 남인 대신들은 당황했습니다. 전하, 물러가라. 1694년 4월 갑술환국. 1694년 4월 1일 조선 역사에 또 한 번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숙종이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남인 대신들을 모두 파직시킨다. 전하, 남인 대신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서인을 다시 등용하라. 순식간에 조정이 뒤바뀌었습니다. 5년 만에 서인이 다시 집권한 것입니다. 남인의 몰락. 이번에는 남인이 숙청당했습니다. 남인의 영수들을 체포하라. 역적들을 벌하라. 5년 전 서인이 당했던 일을 이번에는 남인이 당했습니다. 수백 명이 죽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장희빈의 공포. 이 소식을 들은 장희빈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남인이 몰락했다고? 예, 마마. 전하께서 서인을 다시 등용하셨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장희빈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서인이 집권하면 나는.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습니다. 민씨 복위 논의. 서인이 집권하자마자 그들은 민씨의 복위를 추진했습니다. 전하, 패비 민씨를 복위시키소서. 민씨께서는 아무 죄도 없이 쫓겨나셨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소서. 숙종은 고민했습니다. 사실 그도 민씨를 복위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자 윤의 문제. 숙종의 침전. 세자가 문제다. 세자 윤은 장희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미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습니다. 민씨를 복위시키면 희빈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세자의 입지는. 숙종은 고민했습니다. 장희빈의 애원. 장희빈이 숙종을 찾아왔습니다. 전하. 그녀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마소서. 희빈, 저를 쫓아내시려 하십니까? 과인은. 전하, 저에게는 세자가 있습니다. 전하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희빈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전하, 제발.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1694년 4월 20일 복위교서. 1694년 4월 20일 숙종이 교서를 내렸습니다. 패비민 씨를 복위한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서인 대신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희빈장 씨는 다시 희빈으로 강등한다. 장희빈의 절규. 장희빈의 처소.
교서를 들은 장희빈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왕비였는데 다시 희빈이 된다고.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울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왕비 복식 반납. 며칠 후 장희빈은 왕비 복식을 벗어야 했습니다. 화려한 저기왕비 예복물 벗고 희빈의 복식을 입었습니다. 마마. 궁녀들이 울었습니다. 울지 마라.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보다. 하지만 장희빈의 눈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씨,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제6장 1694년 인현왕후의 귀환. 복위 소식. 1694년 4월 작은 한옥. 민씨에게 사자가 왔습니다. 패비 민씨, 아니 중전마마, 경사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하께서 마마를 복위시키셨습니다. 민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마마. 교서가 내려졌습니다. 민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께서 저를 다시 5년 만에 귀환. 1694년 4월 20일 5년 만에 민씨가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28이 된 민씨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5년의 세월은 그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마, 돌아오셨습니다. 궁녀들이 환호했습니다. 모두들 고마워요. 민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숙종과의 재회. 대전. 숙종이 인현왕후를 맞이했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중전. 과인이 너무 늦었소. 숙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인이 잘못했소. 용서하시오. 인현왕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 저는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중전. 저는 그저 전하를 다시 뵐 수 있게 되어 기쁠 뿐입니다. 숙종은 감동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왕비로서의 복귀. 인현왕후는 다시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5년의 세월은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는 현명하게 처신해야 해.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장희빈과의 첫 대면. 복위 후 며칠 뒤 궁궐 복도에서 두 여인이 마주쳤습니다. 인현왕후와 장희빈. 한 명은 왕비 복식을, 다른 한 명은 희빈 복식을 입고 있었습니다. 5년 전과 정반대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전마마. 장희빈이 먼저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희빈. 인현왕후가 짧게 답했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같은 자리를 차지했던, 그리고 여전히 같은 남자를 두고 경쟁하는 두 여인. 중전마마, 축하드립니다. 복위하셨군요. 장희빈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희빈. 인현왕후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세자는 제 아들입니다. 전하의 장남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제 아들을 해치지 마십시오. 장희빈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세자를 해칠 생각이 없습니다. 세자는 전하의 아들이니까요. 두 여인은 서로를 지나쳤습니다. 관대함. 놀라운 것은 인현왕후의 관대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인 대신들이 인현왕후를 찾아왔습니다. 중전마마, 장씨를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장씨가 마마를 쫓아낸 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마, 장씨도 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마마, 그리고 세자가 있지 않습니까? 세자는 전하의 아들입니다. 세자 때문이라도 장씨를 보호해야 합니다. 신하들은 감동했습니다. 중전마마의 덕이 참으로 크시옵니다. 이것이 인현왕후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장희빈을 용서하고 보호하려 했습니다. 장희빈의 반응. 이 소식을 들은 장희빈. 민 씨가 나를 보호한다고? 예, 마마. 중전 마마께서 마마를 처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장희빈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 아마도 중전 마마의 관대하심인 것 같습니다. 장희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민 씨, 너는 참으로 어리석구나.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숙종의 선택. 숙종은 이제 두 여인 사이에서 명확한 선택을 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인현왕후를 찾았습니다. 중전,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소? 잘 지냈습니다, 전하. 과인이 경에게 너무 미안하오. 그런 말씀 마소서, 전하. 이미 지난 일입니다. 반면 장희빈은 점점 소외되었습니다. 전하께서 나를 찾지 않으신다. 장희빈은 분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 정말 극적인 반전이죠?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인현왕후의 관대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됩니다. 제7장 1694만 1700년 궁궐의 냉전. 두 여인의 공존. 1694년부터 1701년까지 창덕궁에는 두 여인이 공존했습니다. 왕비 인현왕후와 희빈장씨.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대립. 1695년 봄 궁궐 행사. 왕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중앙에는 숙종과 인현왕후가 앉아 있었고 한쪽에는 장희빈과 세자 윤이 있었습니다. 세자, 인사드려라. 장희빈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7살의 세자 윤이 인현왕후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세자 윤, 중전 마마께 문안드립니다. 그래, 세자. 건강하게 지내고 있구나. 인현왕후는 다정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은 이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 여자에게 절을 해야 한다니. 세자 윤의 어려운 처지. 가장 힘든 사람은 세자 윤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자의 처소. 7살 소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누구의 편이어야 하는 걸까? 어마마마는 나에게 중전을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하지만 아바마마는 중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어린 세자는 이미 궁궐 정치의 희생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1699년 연인군의 탄생. 1699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699년 9월 13일 숙빈 최 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옥동자이옵니다. 숙종은 기뻐했습니다. 또 아들이다. 과인의 아들이다. 이야기가 바로 훗날의 영조 연인군입니다. 장희빈의 위기감. 이 소식을 들은 장희빈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또 아들을 낳았다고? 예, 마마. 이제 윤의 자리도 위태로워진다. 장희빈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최 씨의 아들, 연인군. 저 아이가 자라면 윤을 위협할 것이다. 1700년 장희빈의 변화. 1700년 장희빈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장희빈의 처소. 그녀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민 씨, 최 씨, 그들이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 그녀는 점점 피해망상에 빠져갔습니다. 나는 지켜야 한다. 윤의 자리를. 무당과의 만남. 1700년 가을 어느 날 장희빈은 몰래 무당을 불렀습니다. 네가 소문난 무당이라지? 예, 마마.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장희빈은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민 씨를 없애고 싶다. 무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마,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돈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보호해주겠다.
알겠습니다, 마마. 저주의 시작. 그날 밤부터 장희빈은 무당과 함께 저주를 시작했습니다. 인현왕후의 이름을 쓴 인형을 만들고 그것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민씨여, 병들어라, 죽어라. 장희빈의 눈은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네가 사라져야 내가 다시 왕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윤이 안전할 수 있다. 비밀 유지. 장희빈은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저주 의식은 항상 밤에,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만 했습니다. 절대로 들키면 안 돼. 절대로.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제8장 1701년 인현왕후의 병과 저주 발각. 1701년 초 인현왕후의 병. 1701년 1월 인현왕후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마마,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배가 아프구나. 처음에는 가벼운 병인 줄 알았습니다. 어이를 불러라. 어이가 진찰했습니다. 이상하옵니다.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병세의 악화. 시간이 지날수록 인현왕후의 병은 악화되었습니다. 아파. 마마. 숙종이 달려왔습니다. 중전, 정신을 차리시오. 전하, 저는 인현왕후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최선의 치료. 숙종은 최고의 어이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무슨 병인지 알아내라. 전하,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사옵니다만, 하지만 병명을 알 수 없으니 어이들도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장희빈의 관찰. 한편 장희빈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씨가 병들었다. 그녀는 비밀리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주가 효과가 있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나는 죽는다. 1701년 7월 결정적 증거 발견. 1701년 7월 어느 날 한 궁녀가 청소를 하다가 장희빈의 처소 깊은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뭐지? 나무 상자 안에 인형이 있었습니다. 인형에는 바늘이 여러 개 꽂혀 있었고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씨 중전, 병들어 죽으라. 궁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녀는 즉시 상궁에게 보고했습니다. 상궁에 보고. 상궁은 그 인형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저주 인형이다. 어찌해야 합니까? 즉시 중전 마마께 보고해야 한다. 상궁은 서둘러 인현왕후에게 보고했습니다. 인현왕후의 반응. 병상에 누워있던 인현왕후는 그 인형을 보았습니다. 바늘이 꽂힌 인형, 그리고 민씨 죽으라는 글씨. 인현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씨가 이런 짓을. 마마, 나는 장씨를 용서하고 보호하려 했는데 장씨는 나를 저주했구나. 숙종에게 보고. 상궁이 숙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큰일이옵니다. 무슨 일이냐? 상궁이 인형을 바쳤습니다. 숙종은 그것을 보고 분노로 떨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희빈 장씨의 처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전하, 장씨가 중전을 저주했단 말이냐? 숙종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장희빈 소환. 숙종은 즉시 장희빈을 불렀습니다. 장씨. 예, 전하. 장희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것이 네가 한 짓이냐? 숙종이 인형을 집어던졌습니다. 장희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하, 그것은 네가 중전을 저주했느냐 안 했느냐? 전하, 장희빈은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배신감. 숙종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과인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는 이런 식으로 과인을 배신하는구나. 전하, 소첩은 중전은 너를 용서하고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너는 중전을 저주했다. 전하, 물러가라. 당장 물러가라. 숙종은 더 이상 장희빈을 볼 수 없었습니다. 조정의 논의. 다음 날 긴급 조정회의.
서인 대신들이 일제히 장희빈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전하, 희빈장 씨를 사형에 처하소서. 왕비를 저주한 죄는 영모와 같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숙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이미 책봉되었습니다. 세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압박이 거셌습니다. 제구장 1701년 8월 인현왕후의 죽음. 8월 초 악화. 1701년 8월 인현왕후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마마! 어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전하, 중전마마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십니다. 숙종은 인현왕후의 곁을 지켰습니다. 중전, 정신을 차리시오. 임종전. 8월 14일 새벽. 인현왕후는 이미 의식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35의 젊은 왕비는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전하, 저는 이제... 아니오. 아직 가서는 안 돼요. 전하, 감사했습니다. 저를 다시 왕비로 만들어주셔서. 중전. 마지막 말. 인현왕후는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하, 장씨를 너무 미워하지 마소서. 무슨 말씀이요? 장씨도 한 여인일 뿐입니다. 중전. 그리고 세자를 잘 부탁드립니다. 중전, 그런 말씀 마시오. 전하, 행복하소서. 안녕히. 인현왕후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1701년 8월 14일. 1701년 8월 14일 새벽, 인현왕후 민씨가 향년 3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전. 숙종의 절규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과인의 잘못이요. 과인이 중전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소. 그는 통곡했습니다. 장례. 인현왕후의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궁궐 전체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숙종은 며칠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슬퍼했습니다. 중전. 과인이 미안하오. 백성들의 슬픔. 인현왕후의 죽음에 백성들도 슬퍼했습니다. 한양거리. 중전 마마께서 돌아가셨다네. 아, 그 착하신 분이. 장씨가 중전 마마를 저주했다지? 그렇다네.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백성들의 분노가 장희빈에게로 향했습니다. 장희빈에 대한 분노. 조정회의. 서인 대신들은 다시 한번 장희빈의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전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희빈장 씨를 처형하소서. 중전 마마를 저주하고 죽게 한 죄, 1000번 죽어도 마땅합니다. 숙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과인도 알고 있다. 최후의 갈등.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자 윤. 13살의 세자는 장희빈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처형하면 세자는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전하, 세자와 희빈장 씨는 별개입니다. 세자는 이미 왕세자로 책봉되셨습니다. 희빈장 씨의 죄가 세자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숙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윤은 과인의 아들이다. 제10장 1701년 10월 장희빈의 최후와 에필로그. 사약 명령. 1701년 10월 10일 조정회의. 숙종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희빈장 씨에게 사약을 내린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신하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숙종은 눈을 감았습니다. 과인이 사랑했던 여인을 과인의 손으로 죽이는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자와의 마지막 만남. 사약을 받기 전 장희빈은 마지막으로 아들 세자를 만났습니다. 13살의 세자 윤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마마마. 세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윤아, 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어마마마, 어째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윤아, 어미가 욕심이 너무 많았구나. 장희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미는 너를 왕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했다. 어마마마. 마지막 당부. 장희빈은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윤아, 잘 들어라. 예, 어마마마.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 어마마마. 어미를 원망하지 마라. 모든 것은 어미의 잘못이다. 아니옵니다, 어마마마. 그리고 아바마마께 효도하고 중전마마. 아니, 이제는 돌아가셨구나. 그분을 잊지 마라. 그분은 좋은 분이셨다. 예, 어마마마. 윤아, 꼭 왕이 되거라. 그것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예, 어마마마. 소자가 꼭. 세자는 울부짖었습니다. 어마마마. 사약. 1701년 10월 10일 오후 장희빈의 처소에 사약이 도착했습니다. 43세 장희빈은 사약이 담긴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인가? 회상.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회상했습니다. 1670년 11살의 어린 옥정이 궁에 들어왔을 때, 엄마, 저는 꼭 성공할 거예요. 1680년 숙종과 처음 만났을 때, 전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 1686년 수건이 되었을 때의 기쁨. 1688년 아들 윤을 낳았을 때의 감격. 1689년 왕비가 되었을 때의 환희. 나는 왕비가 되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은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톡백. 장희빈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원했다. 무수리의 딸이 왕비까지 되었으니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비록 처음에는 왕비의 자리가 탐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민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아, 꼭 왕이 되거라.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사약 음용. 장희빈은 천천히 사약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그녀는 사약을 마셨습니다. 쓰디쓴 독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장희빈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윤아, 꼭 왕이 되거라.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추금. 1701년 10월 10일 희빈장 씨가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무수리의 딸에서 왕비까지 올랐다가 사약을 받고 죽은 한 여인. 그녀의 파란만장한 43년 인생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숙종의 슬픔. 소식을 들은 숙종. 옥정이 죽었다고.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과인이 사랑했던 두 여인을 모두 죽인 것이나 다름없구나. 민씨여, 옥정이여, 과인을 용서하시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종의 트라우마. 13살의 세자 윤, 훗날의 경종.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후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어마마마. 그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바마마가 어마마마를 죽였다. 이 트라우마는 훗날 경종이 왕이 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 1720년 숙종의 죽음. 1720년 6월 13일 숙종이 60세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세자를 잘 보필하라. 임종 직전 숙종은 중얼거렸습니다. 민씨여, 옥정이여, 과인이 먼저 가오. 과인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소. 그는 죽는 순간까지 두 여인을 잊지 못했습니다. 경종의 즉위와 비극. 숙종이 죽자 세자 윤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경종입니다. 33세 경종은 이미 병약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우마, 그리고 약한 체질. 과인은 어마마마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하지만 그는 건강이 나빠 제대로 왕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724년 8월 25일
겨우 4년의 재위 끝에 급서했습니다. 향년 37세, 영조의 즉위, 경종이 죽자 숙빈 최씨의 아들 연인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영조입니다. 31살의 영조. 과인은 장씨의 아들이다. 하지만 과인은 정당하게 왕위에 올랐다. 영조는 평생 어머니의 낮은 신분과 형 경종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장희빈의 복권. 아이러니하게도 장희빈의 명예는 훗날 회복되었습니다. 영조는 형 경종을 왕으로 추존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경종의 어머니인 장희빈도 복권시켜야 했습니다. 장씨를 옥산부 대빈으로 추증한다. 완전한 복권은 아니었지만 역적의 오명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현대의 무덤.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는 인현왕후의 무덤 명릉이 있습니다. 숙종과 함께 묻혀있는 조용하고 단정한 무덤입니다. 남양주시에는 장희빈의 무덤 대빈묘가 있습니다. 왕비의 무덤만큼 크지는 않지만 제법 큰 무덤입니다. 두 여인은 죽어서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적 평가.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전문가 분석. 역사학자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대립은 단순한 여인들의 질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인과 남인의 당쟁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역사학자, 이 두 여인 모두 희생자였습니다. 권력을 위해 그들을 이용한 것은 남자들,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여성학자 장희빈은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던 여성입니다. 그녀의 야망을 단순히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 했습니다. 현대적 의미. 이 이야기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의 양면성. 권력은 사람을 높이 올리지만 동시에 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장희빈은 권력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둘째, 당쟁의 폐해. 개인의 삶이 정치에 이용당할 때의 비극. 인현왕후와 장희빈은 모두 당쟁의 희생자였습니다. 셋째, 신분제도의 한계. 장희빈은 천민 출신으로서 왕비까지 올랐지만 결국 그 신분 때문에 멸시받고 파멸했습니다. 넷째, 용서의 힘. 인현왕후가 보여준 관대함과 용서. 자신을 쫓아낸 장희빈을 용서하고 보호하려 했던 그녀의 마음. 다섯째, 욕망의 위험. 장희빈의 끝없는 욕망이 어떻게 파멸로 이어졌는지. 마지막 장면. 창덕궁. 현재 관광객들이 궁궐을 거닐고 있습니다. 대조전, 인현왕후가 살았던 곳, 희빈의 처소가 있던 곳. 300년 전 이곳에서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인현왕후는 마지막까지 말했습니다. 장씨를 너무 미워하지 마소서.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은 마지막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원했다. 두 여인, 너무나 다른 두 여인. 한 사람은 관대함과 용서로, 한 사람은 야망과 욕망으로. 두 사람 모두 한 남자를 사랑했고 같은 자리를 원했고 결국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궁궐에서 일어난 가장 드라마틱한 권력 투쟁,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이야기입니다. 엔딩. 다음 에피소드 예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걸쳐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인현왕후와 장희빈, 누구에게 더 공감이 되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숙종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장희빈은 악녀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자일까요? 인현왕후의 관대함,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장희빈이 욕심을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아이콘. 이런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에피소드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 예고. 다음 에피소드 제목들. 금단의 역사 시즌 1은 계속됩니다. EP 사면산군. 미친 왕의 탄생과 몰락 어머니 윤씨의 죽음이 만든 조선 최악의 폭군. 갑자사화, 무오사화, 궁궐에서 벌어진 광기의 향연. 한 사람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나라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었는가? EP 사 김종서 암살 수양대군의 쿠데타 1453년 계유정난. 권력을 위해 충신을 죽이고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수양대군. 그는 영웅인가 역적인가? EP 오단종의 비극. 12살 왕의 죽음. 어린 왕이 당한 가장 잔인한 운명. 영월 청령포에서 죽어간 17살 소년의 이야기. 마지막 인사.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나침반입니다.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위험성, 욕망의 파괴력,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금단의 역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